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김부선 씨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의 피고발인, 그러니까 고발을 당해서 출석을 했습니다. 전에 그 이재명 선수가 노무현 대통령 그 묘소에 참배하러 가지 말고 오피스텔에 가 있어라 라고 했다고 김부선 씨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 김부선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해서 이재명 선수 측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이번에 출석을 하게 된 건데, 사실 그 전에도 경찰서에 출석을 했다가 중간에 진술을 거부하고 나중에 날짜를 잡아서 변호사하고 다시 같이 오겠다. 강아지가 아픈데 그 강아지를 데리고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다. 갈비뼈에 금이 가서 출석 날짜를 미루겠다 하면서 출석을 자꾸 이렇게 미루다가 얼마 전부터 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모금을 한다 하면서 모금을 시작을 하셨고, 해경궁닷컴? 참네, 이름이 그게 뭐야, 그게 해경궁닷컴? 에휴, 정말. 암튼 그 해경궁닷컴에서 2천만원을 후원을 해줬다는데,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지난주 그 금요일에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그 모습인데요. 지금 김부선 씨가 많이 흥분하셨어. 막 손키스를 막 날리는 저 행복한 표정을 한번 보세요. 업되셨어? 지금 냉정하셔야 되는데 너무 흥분하고 계셔 지금. 그리고 김부선 씨가 경찰에 출석을 하는데 강용석을 딱 데리고 등장을 하신 거죠. 완전히 반전이죠. 본인이 페이스북에 정치색이 없는 여성 변호사였으면 좋겠다 라고 쓰셔놓고 정치색 만땅에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해가지고 벌금까지 때려 맞은 그런 사람을 변호사로 딱 반전이죠. 근데 그 김부선 씨 표정이나 이 제스처 같은 게 이 손키스를 날리면서 미소를 싹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으실까? 참 순진한 분이시다. 이제 곧 감옥에 가거나 수천만 원의 벌금을 때려 맞으실 것 같은데 한치 앞도 모르고 사람들이 후원도 해주고 변호사도 생기고 그랬다고 저렇게 좋아하실 수가 있나.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뭔가 이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표정이 좋은 거 아니겠냐. 이재명 선수가 불리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날 출석한 날, 이날 이렇게 출석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약 3시간 정도를 조사를 받고 돌아갔는데요. 이날 증거를 안 냈어요. 증거를 안 내고 의견서만 내고 갔어요. 안 낸 게 아니라 못 낸 거겠죠. 증거가 있어야 내겠죠. 증거가 있었으면 진작에 냈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겠어요? 증거가 없다니까요. 내가 볼 땐 이거 김부선, 강용석이 100% 지는 게임이다. 그런데도 외롭게 사신 분이라, 외롭게 살아오신 분이라 후원자들도 생기고 이 변호사도 생기고 이 주변에 그 자기 편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좋으셔가지고 한박 웃음을
참 안 됐다 싶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건 바로 강용석이가 어째서 왜 이 판에 껴들었나 하는 거죠. 강용석이가 이 판에 껴들은 이유가 뭘까? 뭐 도도맘이라는 그 사람은 강용석이 공중전화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공중전화에서 동전을 이렇게 넣고 전화를 하잖아요. 이 동전이 떨어지면 통화가 딱 끊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뢰인이 수임료가 모자라면 재판 중에라도 변호를 딱 그만두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다면 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이 판에 들어왔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전부터 강용석이가 먼저 그 김부선 씨를 변호해주고 싶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김부선 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다들 이렇게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먼저 김부선 씨를 변호해 주겠다고. 그런 걸 보면 이 돈 때문인 것 같지는 않아요. 돈은 아니고 뭔가 이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뭘까 그게? 정치에 한번 맞들인 사람은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마약보다도 더 중독이 심한 게 정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그 국민의당에서 이 얼마나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으면 공천 문제로 도끼까지 들고 나오고 응?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강용석도 다시 정치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다. 또는 관종이라서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 거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여권의 그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 이재명 선수를 상대로 이 싸우는 모습이 저쪽 이 적폐 세력들한테는 정치적으로 지지받을 만한 일인 건 맞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고, 이 그 강용석이 9월 10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재판이 있었어요. 재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강용석한테 2년을 구형했어. 아직 선고가 나온 건 아니고요. 검찰이 이건 최소 2년은 감옥에서 썩어야 될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2년을 구형을 한 거죠. 이 판사가 어떻게 선고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유죄가 나올 확률이 커요. 검찰에서 2년 구형한 게 무죄가 나올 일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렇다면 이 강용석이가 뭔 짓을 해서 2년 구형을 받은 거냐면, 이 여러분들 그 도도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도도맘 김민아 씨하고 강용석이하고 불륜설이 돌았잖아요. 실제로 불륜을 저질렀는지는 뭐 알 수는 없고 아무튼 그런 썰이 돌았어. 그래서 이 아내 김민아와 강용석 이 둘의 불륜 행각으로 가정이 파탄났다면서 이 도도맘 김민아 씨의 남편이 강용석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그랬는데 이 강용석이가 판단하기에 이건 빼박 1억 원을 내줘야 될 것 같다. 그 판단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서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그 소송 취하서에 찍은 도장이 이 도도맘 남편의 인감도장이었는데요.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는 거니까 남편의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이 필요하겠죠. 근데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뗄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부득이하게 본인이 때려갈 상황이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위임장을 써주고 그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임장을 써준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도도맘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라고 그 인감증명서를 떼주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강용석이 목을 그냥 확 꺾어서 죽이고 싶다고 했던 남편인데 안 떼주니까 이 도도맘 김민아 씨가 본인이 뗄 수 있도록 남편이 위임장을 써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를 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도맘 김민아 씨와 강용석이가 둘이 공모를 해서 이 위임장을 위조해서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해서 소송 취하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한 거다. 라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이 강용석이가 도도맘하고 공모해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를 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 게 맞다 라고 판단을 하고 2년을 구형을 한 거예요. 선고는 다음 달 24일 10월 24일 날에 있다고 하니까 그때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에 따라서 강용석이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다면 만약입니다. 다음 달에 이 강용석이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그럼 김부선 씨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변호사법에 보면 이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 선고나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나올 경우에 자격이 일정 기간 정지될 수 있다.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고 변호사법 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그 양형위원회의 그 사문서 범죄, 그러니까 지금 강용석이가 걸려있는 사문서 범죄, 거기 그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는 6월에서 2년을 기본으로 감중을 따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2년 그 사이의 형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이 다음 달에 강용석이 유죄를 때려 맞으면 그때부터 당분간은 변호사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럼 김부선 씨는 어떻게 되는 거지? 자기를 변호하던 변호사가 유죄를 때려 맞고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면 또 예전처럼 차일피일 미루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질질 끌면서 언론 플레이 하면서 당황스럽게도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 이 강용석이 2년 구형받은 걸 보면서 그 시기가 2년 구형받은 그 시기가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김부선 씨하고 분당경찰서에
함께 출석한 게 지난주 목요일이었단 말이죠. 분당경찰서에 그 출석했던 김부선 씨가 그날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강용석하고 그 변호사 수임 계약을 한 게 바로 그날 차 안에서 강용석하고 변호사 수임 계약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강용석이 검찰한테 2년 구형을 받고 며칠 후에 김부선 씨 변호사가 됐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하는 거는 강용석이가 자신의 재판에서 유죄를 때려맞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될 위기를 느끼고 자신의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정치재판 프레임으로 몰아가려고 김부선에게 달라붙은 것일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 이재명과 내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법원에 압력을 넣어서 나에게 유죄를 때리게 한 거다 라면서 정치재판으로 지금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이 써먹고 있는 방법이죠. 정권 차원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이 자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닌가. 근데 까면 안 되는데,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명박, 박근혜는 대통령이라도 했잖아. 네가 무슨 정치재판. 아무튼 그런 건 아닌가.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맞지? 강용석이 내 말이 맞지? 자, 그러나 이 정치재판으로 몰아가려는 계획은 실패할 겁니다. 지금 강용석이 걸려있는 그 사문서 범죄, 이 같은 혐의로 도도맘 김윤아 씨도 재판을 받았는데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근데 항소 안 하고 승복했어. 유죄가 확정된 거야. 이 도도맘이 같은 혐의로 이미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강용석도 유죄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강용석이는 나는 몰랐다. 도도맘이 위임장을 위조한 건지 나는 몰랐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도도맘이 뭐 하려고 강용석을 위해서 소송 취하를 위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겠어요. 말이 안 되지. 이건 뭐 서로 짜고 하지 않는 이상 벌어질 수 없는 일이지. 이건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1심에서 그 검찰에게 2년 구형을 받고, 아 이거 유죄 때려 맞겠다 판단하고 급하게 이 김부선 씨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정치재판으로 몰아가서, 뭐 1심은 이미 틀렸고 다음 달에 선고가 되니까 이 2심과 대법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려고 하는 수작이 아닌가 싶어요. 10월 24일 날이 강용석이가 1심 선고받는 날이에요. 내 예상으로는 100% 유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변호사도 당분간 못하게 될 거다. 뭐 항소하겠죠. 강용석이 항소하겠지만 2심에서도 대법에서도 유죄 때려 맞을 거다.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시다.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여기 기사도 나오지만 강용석이 김부선 씨 변호를 맡으면서 이재명 선수를 고소를 했어요. 당연하죠. 목적이 자기 재판을 정치 재판으로
정치재판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이 일을 더 크게 키워야죠. 그래서 이재명 선수하고 크게 붙어야 되니까, 막 요란하게 크게 붙어야 되니까 고소를 막 더 붙여가지고 막 판을 더 키우는 거죠. 그리고 김부선 씨가 그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대법까지도 계속해서 변호를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자기 재판도 대법까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김부선과 이재명을 놓을 수 없는 거죠. 이용을 해먹어야 되니까 자기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정치 재판인 것처럼 길을 키워서 몰아가야 되니까 자기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용을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끌기를 하겠다, 그런 거죠. 뭐 당연한 수순이죠. 속이 다 뻔히 보이는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강용석이가. 그러면 안 돼. 너 강용석이도 그러면 안 돼.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 너 벌 받아 그러다가 취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재명 선수나 이재명 선수 그 지지자들에게 하는 얘긴데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참에 확실하게 끝내야 됩니다. 이것도 뭐 정리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 이재명 선수한테는 큰 꿈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선수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때 또 나와가지고 성남 사는 가짜 총각 그러면서 다시 이 아사리판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확실하게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단도리를 잘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저야 뭐 이재명 선수 지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했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경선에서 이재명 선수가 우리 당 후보가 된다면 그때는 뭐 이재명 선수를 밀어야 되니까, 우린 같은 팀이니까 걱정이 돼서 그냥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단도리를 해야 된다. 아시죠? 알고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갈 길이 멀어요. 이 녹화 당일 기준으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암튼 여러분 정신 챙기시고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갑시다. 자, 이번 영상에서 혹시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 제작할 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